자, 오늘 5단원 두 번째 시간 물질의 상태 변화. 자, 교과서 158쪽을 펴주세요. 자, 여기 위에 그림부터 잠깐 봅시다. 자, 물질의 상태가 변화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배우는 게 이번 수업 시간의 목표예요. 상태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고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액체가 있었고, 기체가 있었죠. 이 고체가 액체로 바뀔 수도 있고, 액체가 기체로 바뀔 수도 있고,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바뀔 수도 있고, 액체가 고체로 바뀔 수도 있고, 점프할 수도 있어요. 고체가 기체로 이렇게 건너뛰고, 액체 상태를 건너뛰고, 곧바로 기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기체가 액체를 건너뛰고 곧바로 고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 화살표 하나하나가 바로 상태가 변화된다라고 해서 상태 변화라고 해요. 자, 버터가 녹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뭐 쓰라고 돼 있는데, 이 버터는 조금 비유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버터보다 얼음으로 고쳐주세요. 얼음. 자, 얼음에 열을 가하면 물이 되겠죠. 그래서 얼음이 물로 됐을 때 상태가 변하는 거죠.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죠. 그때 얼음일 때랑 물일 때 얘네의 그 상태가 딱딱한데 말랑말랑한 액체 상태로 바뀌었지만, 이 물질의 성질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렇죠. 얼음을 이렇게 그려보면 얼음 안에 이루고 있는 이 입자, 얼음을 이루는 요 입자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곰돌이의 귀가 이렇게 달려있는. 그래서 위에 거는 두 개는 이제 수소고, 가운데는 이제 산소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물 분자라고 해요. 우리가 마시는 물을 현미경으로 엄청나게 확대하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얼음을 이루는 입자도 역시 이 물 분자예요. 단지 이 물 분자가 불규칙적으로 이 입자들이 불규칙적으로 있느냐, 아니면 이 입자들이 정육면체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규칙적이면 고체인 얼음이라고 하고, 불규칙한 모양일 때는 이제 액체라고 하는데, 얘가 얘로 바뀌더라도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겠죠. 성질은 그대로.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자,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인 이유는 아까 뭐 때문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그렇죠. 이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입자의 종류가 같다. 이렇게 써주세요. 얼음이든 물이 되었든 얘네를 이루는 입자의 종류가, 얘도 물 분자고 물을 이루는 것도 당연히 물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자나 원자를 우리가 입자라고 하는데, 입자의 종류가 똑같기 때문에 얼음이 녹은 물이든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160쪽. 자, 160쪽에 여기 에탄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에탄올이라는 것은 이제 소주 원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주 원액 또는 뭐 알코올이라고 하죠. 이쪽 왼쪽은 이제 액체 상태이고, 오른쪽은 요걸 밀봉한 다음에 얘네를 이제 뜨거운 물에다 담궈 놓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그면 이 액체가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기체 에탄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기체일 때는 이제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고 했죠. 왜냐하면 입자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액체 상태의 에탄올은 어떤 상태로 변했느냐? 이렇게 됐을 때, 열을 가했을 때, 열 에너지를 주면 열 에너지를 받은 입자들이 빨라지면서 기체가 돼서 어떤 상태로 변했느냐? 기체가 되겠죠? 기체로 변하였다. 2번, 에탄올의 상태가 변할 때 비닐봉지가 부풀어 오른 까닭은 무엇이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열 에너지가 많을수록 입자의 속도가 빨라져서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지금 액체일 때, 소주 원액이 액체일 때랑 기체일 때 물질의 성질은 어떨까요? 그렇죠. 액체이든 기체이든 얘 액체 에탄올을 이루는 입자도 에탄올이고 에탄올 입자가 들어있고, 또는 뭐 분자라고 하셔도 돼요. 에탄올 분자가 들어있고, 기체로 날아가더라도 기체 에탄올을 이루는 것도 역시 에탄올 분자 또는 에탄올 입자. 그래서 입자의 종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은 똑같습니다. 둘 다 에탄올이라는 알코올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정리하기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정리하기.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변하는 것을 골라라. 자, 이 중에서 뭐가 변할까요? 한번 골라보세요. 자, 고르셨나요? 자, 일단 입자의 종류는 아까 변한다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액체이든 기체이든 고체이든 이것은 안 변한다. 안 변해 라고 쓰세요. 입자의 배열은 어때요? 변하죠? 액체가 기체로 됐을 때 배열이 더 불규칙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것은 변한다. 입자의 개수는 어때요? 아까 이렇게 밀봉을 시켰기 때문에 액체이든 기체이든 부피는 커졌지만 이 안에 에탄올 입자가 100개라고 하면 얘도 역시 에탄올 입자의 개수는 똑같아요. 100개로 똑같습니다. 단지 빠를 뿐이지, 속력만 빠를 뿐이지 밀봉을 시켰기 때문에 얘가 빠르더라도 바깥으로 탈출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입자의 운동은 어때요? 그렇죠. 입자의 운동은 더 빨라진다 그랬죠. 기체일 때 더 빨라진다. 속도가 변한다. 그래서 정답은 누구와 누가 변할까요? 그렇죠. 입자의 배열과 입자의 운동은 변한다. 그래서 정답은 이 두 가지죠. 자,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자, 지금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건데, 빨간색은 점점 빨라지는 걸까요? 느려지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가면 점점 빨라지죠. 그래서 이 빨간색은 사실은 열 에너지 흡수라고 써볼까요? 열 에너지를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때문에 점점 빨라진 거고, 파란색은 뭘까요? 그렇죠. 파란색이라는 이 색깔 느낌 자체가 차갑다라는 것은 바로 열 에너지 빼앗김. 열 에너지를 빼앗겼으니까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 빼앗긴다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던 열 에너지가 방출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한번 채워볼까요? 여기 빈칸. 화살표 빨간색은 뭘 의미하느냐? 입자의 배열은 어떻게 돼요? 더 불규칙적으로 바뀌죠. 그 다음 입자의 운동은 어떻다겠어요? 그렇죠. 속도가 더 빨라진다. 부피는 어떻게 돼요? 빨라지니까 부피는 더 커지겠죠. 아래쪽은 반대로 쓰면 되겠죠. 파란색은 더 규칙적으로 바뀌는 거고, 속도는 느려지고 부피는 감소한다. 자, 아래쪽 문제 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1번하고 2번 문제 풀고 마무리 합시다.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어요? 한번 정답 확인해 봅시다. 1번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뭐 정답이 문제 안에 숨어 있네요. 상태가 변하는 것은 상태 변화라고 하겠죠. 2번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 성질, 부피는 어떻게 되는지 써라. 자, 질량은 아까 어떻다겠어요? 밀봉된 상태에서 질량은 그대로겠죠. 왜냐하면 입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대로 유지된다. 두 번째, 물질의 성질도 역시 입자의 종류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성질도 그대로. 그 다음에 부피는 어떻게 돼요? 부피는 변한다고 했죠? 변한다. 왜냐하면 속력이 바뀌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질수록 부피가 커진다고 했죠. 자, 이상으로 상태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